예,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원장 임명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도 사실상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정미경 의원, 한기호 의원 등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인물들도 연이어 사퇴를 표명한 반면에요. 이른바 이준석 대표 힘을 실어주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대표라는 자리가 주는 의미가 지도자이고 대장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거는 이긴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또 지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는 멈춰야 됩니다. 사퇴 기자한테도 아직 대표에게 조금 말씀을 하셨는지 사퇴에 설득을 좀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설득했고요. 많은 얘기를 했죠. 대장의 길을 가라. 당 전체를 보고 당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대장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오디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제 제 업에 좀 집중을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만은 과거 이재명 후보가 목적이 정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수단이 불법해도 된다는 얘기에서 제가 전면에서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다수가 원하니까 묻고 가자, 억울하니까 참아라, 억울하고 나서 참을지 말지는 당사자가 결정을 하겠죠. 이준석 대표 팬클럽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준석 아니라 이준석 할아버지라도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화면을 김주일 대표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지난주에는 홍준표 의원이 뭔가 이준석 대표와 등을 돌린 모양새가 있었다면 정미경, 한기호,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고 있는 비대위 수순으로 가는 만약에 걸림돌이었다면 그분들도 하나씩 사퇴를 하고 분위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대위로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자리를 지키는 것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잖아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낸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준석 대표랑 문자로 좀 얘기를 했는데 내일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본격 법적 대응을 하겠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이 혼란 상황으로 빠져드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같이 이준석 대표 옆에 있으면은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같이 뒤집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긋겠다라는 거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예전에 우리가 채널A 같이 나왔을 때 저도 종종 만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하는 것만은 내가 계속 말려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당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게 확실시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모처에서 국바세,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여러 장외에서 여론전도 있었는데, 박성훈 비서관님, 어쨌든 다른 당 입장에서 봐도 이 국바세라는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힘은 절차적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바세 자체가 이준석 지지 모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시작은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당직자이기도 하셨던 분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거기 모인 1000명 이상의 인원은 사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모임 이상의 지금 성격을 띠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개혁해 보겠다라는 내부 세력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의 법적인 이제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결국 이준석 대표의 당내 세력이 약하다라는 약점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좀 힘이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면서 내부의 세력화를 좀 해나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힘이 좀 앞으로도 국바세에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이슈는 사실은 당 밖에서
국민들과 이준석 대표의 대치 상태라던가 이렇다기보다는 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이제 국바세의 구성 인원들을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원외 인사나 당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세를 불리는 데 나서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예. 사실 그 반격 카드는 지금 쓰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고 세력화를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사실 여론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약간 이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 징계 자체가 또는 이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는데 조금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며칠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희도 이 뉴스를 짚어봤었습니다만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었죠. 오늘 장제원 의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뭐 법적 대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당내에 지금 여러 우려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일 비대위 출범해도 법적 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혹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공진 의원이시니까 좀 국민들 관련해서 삼성간호 그러니까 3명의 성을 가진 노비 아니냐 이렇게 이 과거의 대권 주자들을 여러 명 지지하는 걸 바꿨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을 저격했었는데 오늘 허허 예예 이렇게 말을 장제원이 아꼈거든요. 김민정 교수님,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서본다면 이준석 대표 측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이재명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감싸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이 당은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선거 2번 이긴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냐. 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사건 사고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동안의 한국 정치에서 소위 뭐 향응을 받고 뿐만 아니라 7억 원의 각서를 썼다라고 알려진 대표도 없었지만 아마 그랬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 이렇게 윤리위원회로 가고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법적 리스크가 그렇게 많은 분을 70몇 %의 지지로 지금 물론 뭐 지금 10%밖에 아직 투표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지지를 하는 것도 이해를 하기 어렵고 또 나아가서는 아예 기소하면 당직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뭐 1심 판결을 보고 내지는 또 그것을 아예 없애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도 정말 한국 정치의 이 윤리성,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점점 후퇴하고 있다라고 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둘 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제 질문에 답이 된 듯하고 안 된 듯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편을 좀 비교적 들어준 거 아니냐. 홍준표 의원 지난 주말에 조금 입장이 바뀐 듯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처분 신청해본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거 안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끝나버린다. 논쟁을 삼지 마라. 윤리 재심하는 것도 받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재심하려고 하냐. 그런 짓도 하지 마라. 그냥 자명하시는 게 옳다. 사법 절차에만 집중을 하세요. 사법 절차 돌파가 안 되면 탈당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또 탈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해. 그래 부탁을 했죠.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하고 친하잖아요. 연락 오면. 김준일 대표님 말에 따르면 일단 내일 가처분 신청 이준석 대표 측이 낸다고 하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기자회견이 여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럼 진짜로 내년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얘기까지 정말 현실화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신당 창당을 해서 과연 성공할까요? 정치적인 전 도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패착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권이라는 게 뭐 당내에서 당권 투쟁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당내에 있는 인사들과 싸움을 벌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뭐 정당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일인데 문제는 여권의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해버리면 이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이 맞짱을 떠버리면 지금 이 왜 정미경, 홍준표 전부 다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도 지금 가처분 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정권이 성공해야지만이 이준석 대표 본인도 활로가 열리는 거고 당내 투쟁을 하더라도 그게 근거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와 선을 그어버리면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일 낸다고는 하지만 자 인용이 된다고 해보십시다. 뭐 저는 인용이 안 될 거로 보지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대표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나요? 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 당에서 그냥 받아주나요?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것까지 생각 안 해도 국민의힘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다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나를 동의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많이 만들어 세를 형성해서 그게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다 반대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좀 걱정됩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측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일 법적 투쟁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법적 대응이요. 이번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너무 없긴 하다. 우 시장의 여러 한강 프로젝트를 좀 반기는 목소리인 것 같고요. 예. 부메랑은 돌아오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 해외 일정은 타임라인으로 세세하게 공개하라. 아까 구정차장이 제기했던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때 카리스마 보여주세요. 윤 대통령 말씀하시고요. 예.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왜 안 바꾸는 겁니까? 뭐 참모들 뭐 비서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뭐 기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준석, 권성동 둘 다 사퇴해라. 예. 마지막 댓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여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당 얘기 만나보겠습니다.